전투기는 장기간의 개발 기간, 대규모의 예산 투입 및 관련 기술들의 집약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전투기 개발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주도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군사력 증강이라는 기본 목표 달성은 물론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 등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KF-X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약 8조 원을 투자해 국내 항공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와 함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30년 이상 F4, F5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군으로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한 전투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KF-X 전투기를 공군의 첨단 전투기와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전력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KF-X 사업은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2026년까지 이루어질 1단계에서는 공대공 능력 확보,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한 2단계에서는 공대지 능력 확보가 목표다. 주요 체계 개발 대상으로는 크게 핵심 항전 장비와 무장을 포함하는 항공기 체계, 항공기의 점검과 지원에 필요한 군수 지원 체계,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을 위한 훈련 체계 등이 있다. KF-X 체계 개발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시제기 제작, 지상, 비행시험 단계로 구분된다. 방사청은 현재 KF-X는 체계 개발에 착수한 뒤 기본 설계 단계를 거쳐 항공기의 외형을 결정하고 상세 설계를 통해 시제기 제작에 필요한 도면,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개발했다며 2021년 출고를 목표로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KF-X의 단자형과 복자형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두 형태 모두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길이와 폭은 F-16과 F-15의 중간 크기다. 단좌기와 복좌기는 조종실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형상이다. 엔진은 지의 F-414 엔진을 적용했다. KF-X는 비행 안전 및 작전 능력 향상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보유할 예정이다. 기체 운용 시간은 공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조종실은 조종사의 접근성, 가독성, 편의성 등을 위해 조종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안전성도 놓칠 수 없는 항목이다. 방사청은 KF-X가 2차 동력 계통을 활용한 자체 시동 능력, 2개의 독립적인 유압 시스템, 비상 펼침이 가능한 착륙 장치, 비상 전력, 3중의 전자식 비행저 능력을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다.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공중 수유 능력도 갖출 계획이다. 군수지원 체계는 기존 군수지원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원활한 작전 지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개발하고 있다. 훈련 체계는 시뮬레이터 등 조종사 훈련 체계와 정비 사용 정비 훈련 장비, 조종사의 임무 계획을 위한 임무 계획 체계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KF-X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술,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종합 시스템 산업인 항공산업은 다른 산업의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특히 가장 복잡한 항공기 체계로 평가되는 전투기 개발은 항공기술의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방사청은 KF-X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국산화해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항공전자, 무장 분야의 항공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KF-X 사업을 통해 확보한 능력을 발전시킨다면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의 항공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또 다른 장점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KF-X 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3만 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 체계 개발 과정에도 8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사업 진행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방사청은 실제로 사업에 착수한 뒤 지난해까지 1만여 개의 일자리와 2조 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 사업 종료 후 양산까지 고려하면 이후에도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F-X는 독자 성능 개량 능력 확보, 운용 유지비 절감, 수출 경쟁력 및 산업 파급 효과 증대를 위해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제성이 적은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국산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기술 통제 품목인 AESA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와 독자 성능 개량 능력 확보를 위한 구성품인 임무 컴퓨터, 비행저 컴퓨터 등에 대한 장비 및 체계 통합 기술을 국산화하고 있다.
군수 지원 체계는 항공기 체계 운영을 위한 지원 장비에 대해 소요를 계속 구체화하고 주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중소업체의 KF-X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훈련 체계 역시 주요 구성 장비인 시뮬레이터, 조종실 절차 훈련 장비, 정비 훈련 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첨단 항공기술이 융복합된 전투기 개발에 성공, 양산까지 한다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 특히 KF-X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 구매로 확보해온 전투기를 국내 개발로 전환한다면 국내 항공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은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천명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개발을 진행, 정부가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 지 20년이 되는 2021년에는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년 기자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능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국내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ESA 레이더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수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기술 이전이 좌초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4년의 개발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이 개발 중인 AESA 레이더는 단군 이래 최대 방산 프로젝트인 KF-X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를 딛고 국내 개발이 추진된 AESA 레이더가 개발되기까지 과정과 전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력이 약한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사된 파동을 계산해 물체의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투기와 함정 등 전투 전력 역시 적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필수적인 셈이죠. 레이더가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세계 최초의 레이더를 설치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가 전파의 존재를 발견한 1887년 이후 주요국들은 라디오 전파와 특성을 활용해 항공기와 선박을 탐지하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북해 연안에 5개의 레이더 기지 설치에 성공한 것은 1935년입니다. 전파를 발견한 지 50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선박이나 해안에 설치해 바다 위 선박을 찾는 데 활용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당시 강대국은 앞다퉈 레이더 개발에 나섰고 미국 해군연구소는 1939년에 선박에 레이더를 장착해 운용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레이더는 선박, 항공기, 대공포, 잠수함에 장착되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전쟁의 핵심 장비로 떠오른 것은 2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 영국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1940년 5월 말 영국군이 서부 전선에 포위된 연합군을 구출한 덩케르크 철수작전 이후 독일은 영국의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독일군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막아낸 것이 레이더였습니다. 영국군은 레이더 덕분에 독일 공군기가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있었고 전투기를 적시에 보내 요격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레이더의 성능은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해상도는 1m에서 3cm까지 높아졌고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에서만 150여 종의 레이더가 개발됐습니다. AESA 레이더는 다양한 주파수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초기 레이더는 오목거울형 반사판에 전파를 모은 뒤 레이더를 회전시키며 전파를 발사하는 기계식이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한밤중에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후 여러 대의 발신기를 활용해 구동축 없이 전파 발사가 가능한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수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AESA 레이더입니다. PESA 레이더와 AESA 레이더는 모두 위상 배열 레이더의 일종입니다.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해 위상 배열 레이더는 잠자리의 겹론에 해당됩니다. 잠자리는 2만여 개의 혼륜이 모인 겹론을 갖고 있는데 이 구조를 화학기술에 적용해 발전시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와 PESA 레이더의 가장 큰 차이는 주파수가 다른 전파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PESA 레이더는
전파 발신기에 송수신 기능이 없어 여러 개의 전파를 발사하면서도 다른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발신기마다 송수신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AESA 레이더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여러 개의 전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로 발사하는 데 비해 다수의 탐지물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기존의 PESA 레이더는 전투기 2대가 붙어있는 경우 전투기 훈대로 인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주파수를 보내기 때문에 탐지 속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AESA 레이더는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돼 각각의 모듈이 잠자리에 혼눈처럼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개별적으로 전자파를 송수신하면서 여러 방향에 위치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KF-X는 우리 군이 도입 중인 미전투기 F-35보다 0.5단계 낮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성능이 높을수록 항속거리와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의 사거리는 F-35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이 다른 전투기끼리 교전을 벌일 경우 한쪽은 눈을 감은 채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AESA 레이더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내에 전력화되어 있는 전투기 가운데 현재 도입 중인 F-35와 성능이 개량된 F-15, F-16 2부가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6과 비교하면 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의 사거리는 더 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방산업계가 개발을 완료한 AESA 레이더는 중거리 지대 공유도무기 천궁이 유일합니다. 차기 호위함에 탑재될 AESA 레이더는 아직 전력화가 되지 않았고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개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추진하다 좌초된 뒤 국산화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개발을 성공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방위사업청과 개발사인 한화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ESA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돼 온 가운데 완성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된 만큼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하드웨어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소프트웨어는 아직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출고된 AESA 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 시제기에 탑재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칠 예정입니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가 성공적으로 국내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